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성추문을 돈을 주고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론의 향방도 지지층에 따라 갈리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용의자와 경찰관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버라이전 통신망을 사용하는 일부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통신장애를 겪었습니다. 친한파 정치인인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인 전용 E4 비자 신설 법안에 공식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새만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한 개발청장이 투자 유치 활동차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성추문을 돈 주고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이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상 형사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된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을 앞뒀던 2016년 성인 영화배우에게 자신과의 스캔들을 은폐하는 대가로 회사 돈 1억 7천여만 원을 주고 회사 장부엔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트럼프 전 대통령. 12명의 배심원단이 34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심리 시작 불과 이틀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무죄라며 끝까지 싸울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is was a rigged, disgraceful trial. The real verdict is going to be November 5th by the people.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1일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해 선고합니다. 최대 4년의 징역형이 가능한데 수감 가능성은 낮지만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을 만한 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I'm very happy because I don't feel anyone's above the law. But he'll appeal it and he'll win in November. They just sealed his fate in November. He will be the president.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투표뿐이라며 비난 수위를 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더욱 결집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 직후 실시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1%,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는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유고부가 성인 남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50%, 무죄라고 응답한 사람은 30%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더욱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유죄 판결 이후 수시간 만에 3,480만 달러의 후원금이 모금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한 강한 움직임이 포착된 겁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젊은 층의 이탈 조짐이 나타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경합지에서 패배할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민간인 등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미네소타주 최대 도시인 미니애폴리스 시내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용의자와 경찰관 등 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건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과 용의자가 대치하며 총격을 벌이며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1명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당국은 총격범과 아파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은 저말 미첼이라는 이름의 경관으로 이날 휘티어 아파트 총격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건 장소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서 다친 사람을 발견한 뒤 부상자를 돕기 위해 차에서 내렸지만 도움을 주려고 했던 부상자가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출동한 다른 경관이 용의자에게 방어 사격에 나서면서 총격을 주고받던 중 사망했다고 경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기습 총격을 당한 미첼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으며 총격범과 총격을 주고받은 경찰관도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근에 있던 시민과 소방관 1명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일 처음 총격 신고가 들어왔던 아파트 건물에서도 2명이 총에 맞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2명 중 1명은 숨졌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두 곳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각각 별개의 사건인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은 그는 끝까지 시민들을 도우려고 헌신한 경관이었다고 추도했으며 그를 기리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어제 오후 버라이즌 통신망을 사용하는 일부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통신 장애를 겪었습니다. 정상화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서부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 35분쯤 버라이즌 통신망을 사용하는 일부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스크린에는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됐습니다. 휴대전화를 껐다 켜거나 네트워크 재설정 작업을 거쳐도 통신망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버라이즌 측은 어제 오후부터 통신망 장애를 겪은 일부 고객들의 신고가 이어졌으며 밤샘 복구 작업에 나선 결과 오늘 아침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비스에 불편을 겪은 가입자는 12,000여 명 수준으로 대부분 중부와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로 확인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가입자들 역시 큰 불편을 겪었는데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전화기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한인들도 많았습니다. 통신망 수리 기간 동안 버라이즌 가입자들은 와이파이 데이터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버라이즌 측은 오늘 오전 복구된 회선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통신망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중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톰 수오지 연방 하원 의원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톰 수오지 하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에 제출된 E4 비자 신설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오지 의원은 서한에서 한미 간 안보 및 경제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상황임에도 미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거나 미 고등교육기관에서 두각을 드러낸 많은 한국인이 비자 제한으로 추가적인 기여를 못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서한에서 2022년 기준 한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총 2,244억 달러, 미국에 대한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747억 달러에 달한다며 한국 기업은 최근 미국에 1,000억 달러 신규 투자를 통해 4만 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4월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됐으며 전문 기술 등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다른 나라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이지만 한국 정부는 FTA 체결 당시 E4 비자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수오지 의원은 지난 2020년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한미동맹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등 결의안을 제출하며 미 의회를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 새만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 개발청장이 미국을 방문해 투자 유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합친 크기의 새로운 땅이라는 뜻의 새만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간척지로 꼽힙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은
첨단 산업, 신재생 에너지,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입주 3년 동안 100% 면제되고 그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해주는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모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적극적인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뻗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에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 기간 중에는 테마파크 등 미국의 선진 산업을 시찰하고 관련 산업 유치를 추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컨벤션 마이스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자 해서 미국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또 은퇴자 마을 여러 군데를 보면서 과연 새만금의 그런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접목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번 미국 방문을 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방문 기간 중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두 지역 간 적극적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두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해 상호 간 발전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We're talking about the intercultural and intercommercial and this connection that we have to make sure that commerce is exchanged. So it shouldn't just be Korean companies coming to Fullerton, but Fullerton being able to facilitate U.S. companies going into Korea. It is part of my strategy to make sure that this global economy makes sense not only to Korea but also to the U.S. as well. 김경인 새만금개발청장은 KBS 아메리카 방송시설을 시찰하면서 한국어 방송 그리고 교민들을 위한 언론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새만금은 국제 규모의 항만과 공항, 수도권과 빠르게 연결되는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 국제지구로서의 발전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교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거주시설, 미주 한인 기업들을 위한 특별 업무지구도 조성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자리한 이웃케어 클리닉이 내일 무료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전문 의료진에게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건강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측정, 시력 검사 등 다양한 검진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전미 심장협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캠퍼스 의과대학, 시더스 사이나이 암센터 등 다양한 전문 의료기관들이 동참합니다. 주최 측은 행사 방문을 위한 사전 예약은 불필요하며 이날 행사에서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세미나도 열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형사 기소 재판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재판이 시작될 때 트럼프 캠프 안에서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이런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미국의 시민들, 특히 유권자들이 어떻게 변화될 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거에 의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았어요.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는 바이든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다. 내가 대통령으로 지지율이 높으니까 나를 이러한 권력으로다 나를 지금 어렵게 만든다. 이런 권력의 약자로서 탄압받는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이게 좀 맥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은 그거는 여론을 갖고 따질 거지 재판에서 판사가 할 게 아니다 라는 걸로 다 이렇게 옮겨간 게 보입니다. 형사 기소된 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은 지지율을 내려가게 하는데 큰 변수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아직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그렇지만 이 재판 거의 3달에 가까운 공개된 재판 이 증언들이 나오고 과정 속에서 되어진 거 보면은 역시 미국의 정치인들은 법리를 따져가지고 유무죄를 가려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여론이나 시민들의 그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오히려 훨씬 많다. 그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닥 그렇게 심통치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통한 어떤 변화나 양상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5월 28일 현재 가장 최근에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 나온 거 보면은 네. 한 3%, 전국적인 지지율은 한 3% 정도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예. 좁혀서 경합주의 지지율을 보면은 경합주에서 위스콘신 한 곳에만 앞으로도 캠페인을 하면은 바이든이 우세할 수 있다라는 거는 위스콘신 하나 빼놓고 러스트벨트에서는 미시간이나 그 펜실베니아에서는 좀 밀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바이블 벨트 쪽에서는 뭐 조지아는 이미 손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네바다나 애리조나 같은 데서 좀 어렵죠. 지금 상황 같으면은 올해 하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상원에 33명이 이 임기가 끝나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네. 상원 하원 다 좀 민주당이 바이든 쪽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보면은 그냥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이게 그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상원도 다 다수당이 되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지금 여당 바이든 쪽에서는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아직까지 좀 있는 거죠. 트럼프 사법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하는 캠페인 전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건재하다. 네. 이런 게 참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또 우리 한인 후보들의 이제 올해 선거 준비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쪽 서부 지역에서도 우리 한인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결선 대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자, 지금 동부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제 가장 우리 한인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지금 앤디 킴 현 연방 하원의원이 출마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앤디 킴이 상원에 도전하고 나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6월 4일이 이 첫 공식적인 공개적인 선거입니다. 가장 강력한 민주당 내의 상대 후보였던 현직 뉴저지 주지사 부인이 상원에 출마 선언을 하고 조직적으로는 훨씬 센데도 부딪혔는데 여론의 흐름이 거의 아주 바람 폭풍처럼 앤디 킴이 주도를 하니까 네. 포기를 하고 말았어요. 아주 사퇴를 독보적인 후보가 됐죠. 예. 네. 이게 지난 5월 초에 이제 포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6월 4일 프라이머리에서 공식적으로 뉴저지 주 상원의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는 거의 90%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뉴저지 주는 민주당으로 후보가 되면은 거의 지난 한 세기는 계속 민주당이 상원을 독차지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되기 때문에 85 내지 90%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역사적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의 상원에 진입을 한다. 지금이 바이든이다 트럼프다 미국 정치 주류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구멍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소수계들한테 지금이 기회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흔들렸을 때 빨리 우리가 부지런하게 그 자리에 팍 들어가야 됩니다. 앤디 김이라는 한인국회 상원의원이 그러한 때의 상원으로 확 되는 겁니다. 4명이나 5명의 연방 하원의원과 1명의 상원의원이라는 200만 이상의 한인 커뮤니티. 지난 30년 동안 정치력 신장을 하자, 정치 참여를 하자.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가 강한 걸 정치권에서 보여주자. 우리 동포들이 한 목소리 갖고 해왔던 거가 2024년 선거 때를 맞이해서 이런 성과를 내는 거죠. 이때 2024년 대통령 선거가 이런 전기를 만드는 이런 한인들에게 가슴 설레이는 이런 선거여야 합니다. 정치 다이제스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